한국폴리텍대학 천주캠퍼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장 박봉순입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입학과 개강이 2개월이나 미뤄지면서 오늘에서야 대면 개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자리가 무척 생소하고 희망찬 시간일 것입니다. 청주폴리텍 학생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교수님들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재된 다양한 능력들을 발휘하게 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키워드릴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지난 2개월간 비대면 수업이라는 거의 처음 접해보는 강의를 받아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대학 강의실과 실습장에서 마음껏 이론과 실기를 배워나가도록 하십시오. 끊임없이 학습하고 배우고 익혀야만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기술의 주역이 되기 위한 여러분들은 지난 2개월의 기간이 많이 답답하게 느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참 배우고 익혀도 부족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초조하기도 했으며 마음고생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하여 교수님들과 학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높은 경쟁률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청주폴리대학에서 교수님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2년 과정의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이 곧 취업인 폴리텍 대학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충분히 일깨우고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학생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유행병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게 전파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건강관리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는 제2차 감염 사태를 예견하고도 있습니다. 어디서 언제 또다시 확산될지 모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위생과 방역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전 교직원들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학생 여러분 각각 모두 건강관리 수칙을 준수하면서 학업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교학처에서 학사 및 학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원진 대리라고 합니다. 먼저 신입생 여러분들의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영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의 학사제도, 그리고 휴학 복학 신청, 증명서 발급 같은 대학생활 안내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께서는 나눠드릴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대학 소개로부터 FL 시스템 학사제도 소개, 대학 생활 안내, 그리고 장학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우리 행정처에서 학생 복지시설 소개에 대한 이제 소개까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 대한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한국폴리텍대학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 특수대학으로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교육의 중추 역할을 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FL 시스템 교과 편성 운영이 있고요. 신기술 장비 등을 활용한 교육을 하고 있고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저렴한 학비와 다양한 장학 복지 제도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학후는 창의, 기술, 봉사입니다. 교육 방침과 교육 목표는 현장 중심의 실천적 전문 기술 교육의 추진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또한 이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서 국제화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연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77년에 청주 직업훈련원으로 설립이 됐었고요. 95년에 기능대학으로 승격이 됐었고 98년에 학교법인 기능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2006년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폴리텍 4대학 청주 캠퍼스로 교명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컴퓨터 응용 기계과를 포함해서 전 학과가 이제 개편을 통해서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들과 그리고 시설을 확충을 해서 지금은 전학과가 개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 조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4개 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로 여러분들과 이제 학사 업무와 그리고 수업 관리, 학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교학처가 있고, 그리고 행정처가 있습니다. 행정처에서는 학교의 시설과 그리고 식당, 그리고 차량 등록 같은 업무들을 이제 담당을 하셔서 여러분들과 만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희망플러스 센터에서는 중장년 과정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여성 재취업 과정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산학협력처라는 부서에서는 이제 재직자분들 그리고 실업자분들에 대한 양성훈련 또 피택 훈련 같은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교학처에는 이제 생활관 그리고 도서관, 전산실도 포함이 되고요. 학과는 이제 총 5개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학 현원은 총 7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FL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L 시스템이라는 말은 이제 팩토리 러닝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체에서 이제 연계한 실무 중심의 학습을 한다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제 FL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L 시스템의 정의는 산업 현장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과제 중심,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 실습, 여러분들 아마 이제 학과에서 프로젝트 실습을 이수하시게 되면 졸업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실제 업체에 나가는 현장 실습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교수님이 10명에서 한 15명 정도를 소그룹 지도하시는 소그룹 지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장 밀착형 교과 운영 같은 이런 요소들이 FL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FL 시스템의 교과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과 가장 밀접한 이 졸업에 관련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제 우리 학교의 학과별로 개설학점은 약 104학점 정도입니다. 이것은 학과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점은 90학점 이상입니다. 2020학년도 1학년부터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제 수강 신청했던 과목 중에 F가 나서 90학점을 못 뜨게 된다. 이러면 졸업이 안 되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꼭 90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들의 이제 학점 관리가 중요하겠고요.
교과 편성은 이제 비율 자체가 저희가 실습 위주로 교과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40, 실습이 6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양교과도 편성이 있습니다. 총 개설 이제 14학점, 이제 영어 등 8개 과목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중에서 10학점 이상을 이수를 하셔야 졸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공 이론 과목은 한 과목이 2에서 3학점 정도로 이제 이 학점 단위는 주당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점은 1시간으로 주당 이 2시간에서 3시간이 편성이 되는 거고요. 실습 과목은 3학점에서 4학점으로 주당 3시간에서 4시간 편성이 되게 됩니다. 금년도부터 바뀌는 내용이 이제 기존의 프로젝트 실습이 융합 프로젝트 실습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학과에서 반편성을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제 30명 정도가 1개 반으로 편성이 돼 계신데 이걸 이제 2개 반으로 나눠서 15명 단위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프로젝트 실습을 이 반 이제 단위로 15명 단위로 이제 융합 프로젝트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 과목은 2과목 총 4학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까지 2학년 학생들은 이걸 이제 필수 과목으로 이수를 했었으나 올해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변경이 되었고,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현장 실습을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현장 실습 과목을 신청하고 수강하게 되시는 거고요. 야간 학생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현장 실습이 4과목 12학점으로 인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교양교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총 개설학점은 14학점입니다. 8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영어와 스포츠 리더십 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고요. 이제 졸업의 필수 요건이 교양을 10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양 10학점 중에서 4학점은 필수 과목으로 이수를 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6학점 이상을 이 직업과 경력 개발 등 다른 과목으로 이수를 하셔야 이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지만 졸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봉사활동 과목은 1학점 2시간 편성으로 총 32시간인데요. 2학년 2학기 때 개설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확인서 32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1학점을 패스하게 되는 패스 페일 과목입니다. 교양 선택 과목이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은 2학년 2학기 때 1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민 폴리텍 과목도 1학점짜리 과목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은 1학년 1학기 중에 이제 별도 일정을 잡아서 16시간 동안 차민 폴리텍 과목을 이수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폴리텍 대학에서 인성교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술과 또 인성을 겸비한 우리 학생들을 양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개설되는 과목이고요. 인성교육으로 추후 별도 일정을 학과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졸업의 필수 요건인 교양 10학점 이상 이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중에서 2개 과목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과목들이 누락이 된다면 졸업이 불가한 부분이니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NCS 기반 운영 방안입니다. NCS라는 것은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요소를 우리 그 전공 과목에다가 이제 반영을 시켜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NCS 기반으로 한 교과목이 이제 우리 2020학년도에는 교과 편성이 640시간 이상 편성이 돼 있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학점 인정 제도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학점 인정이라고 하면 이제 타 교육기관, 형식 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비형식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다른 그 경험들, 그리고 교육 받았던 것들을 학점으로 인정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타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했거나 아니면 취득을 했던 자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졸업 학점의 49%까지 인정을 해드리는 제도고요. 요거는 이제
학기가 시작하는 매 학기 초에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공고를 내고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수강 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 학기 초에 신청 기간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학생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정 과목들은 이제 점수 부여가 패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학교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은 학점이 부여가 되죠. 근데 이 학점 그 평점 평균에 반영이 되지 않는 패스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학점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과목 성적은 패스 과목으로 다른 평점 평균에는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상별 구분은 추후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다 라고 하면은 C 플러스 이상 학점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 대학에서 C 플러스 이상, C 제로나 D 과목 같은 경우는 인정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표는 쭉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평가 방법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평가 그 서류를 남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공 과목이다 그러면은 면접 형태로 보게끔 이제 구술 평가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셔서 신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융합 프로젝트 실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프로젝트 실습 1, 2, 3로 운영되던 것이 융합 프로젝트 실습으로 해서 2020학년도에는 2학년 1학기와 2학기 때 총 8학점으로 개설이 되게 됩니다. 학점당 1시간으로 구성이 되고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를 하시고 이제 함께 우리 반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운영해 보실 예정입니다. 현장 밀착형 교과 운영이라 함은 이제 2학년 2학기에 이제 일부 조기 취업을 나가게 되는 학생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을 나갔을 때 전공과 유사한 계열의 취업을 나가신 거를 산업체 현장과 연계하여 그 학점으로 인정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항목 보시면 참여 대상은 2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학생입니다. 종종 학생들이 문의가 오는 게 저 이제 2학년 됐는데 취업 나가도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2학년 1학기까지는 이수를 하셔야 이제 취업을 그 이후에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 학과와 유사한 이제 취업 계통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현장 밀착형 교과 운영으로 인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1인 1포트폴리오 작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대학이 취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입학해서 취업에 이르는 전체 학사 일정을 하나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학생분들의 그 이력서, 자기소개서, 또 자기 진로, 그리고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 작품 자료 같은 것들을 하나의 포트폴리오 파일로 만들어서 이걸 이제 취업 때 활용하시는 형태가 되겠고, 추후에 2학년 때 이걸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FL 시스템 주요 제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린 융합 프로젝트 실습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 때 각각 4학점씩 필수 과목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학과별로 한 개 반을 2개 팀으로 구성해서 팀 단위 수업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 팀 단위로 교수님들이 각각 배정이 되셔서 지도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현장 실습 과목도 마찬가지 설명드렸었는데요. 현장 실습 1은 1학년 때, 현장 실습 2는 2학년 그 겨울방학 때 진행이 됩니다. 둘 다 선택 과목이고, 실제 현장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실제 업체에 나가서 현장 실습을 나는 계획을 한다 라고 하는 학생들만 수강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수강 신청을 하셨는데 현장 실습을 실제 나가지 않았다 이러면 F 처리가 되고, 이러면 학점 평점 평균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꼭 이 점을 유의해서 실제 현장 실습을 하실 학생분들만 이 과목을 신청해 주시기를 안내를 드립니다. 소그룹 지도 교수제입니다. 학생 10명에서 15명이 이제 교수 한 분한테 할당이 돼서
학생의 입학부터 양성 취업까지 이 소그룹 지도 교수님이 지도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이제 멘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수님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학생이 뭐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리고 또 수업과 이제 학점 취득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지도 교수님과 상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익스펜디드 러닝과 블렌디드 러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온라인 컨텐츠나 박람회 참여, 현장 견학, 또 초청 강의, 특강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 이러닝 시스템 아마 이번에 비대면 수업 진행하면서 들어가 보신 학생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닝 시스템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제 다양한 과목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양 영어 수업 방법인데요. 이제 조금 바뀐 내용이 있는데 아직 이 자료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영어 과목이 지금 여기 내용에서는 이러닝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부터 영어 과목은 이러닝을 진행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이제 추후에 바뀌어야 될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확인하실 내용은 1학년 1학기에 영어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이제 개설이 되고 1학년 2학기 때는 토익 과목이라는 이제 또 영어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교양 선택 과목으로 개설이 될 예정이라는 거 요거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닝은 실시를 금년도에는 하지 않습니다. 학사 일정을 쭉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제 한 학기는 16주 단위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당초 학사 일정 같으면은 3월에 시작을 하면 6월 이제 말까지 해서 끝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 비대면 수업 때문에 2주가 학사 일정이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는 지금 마감 이제 마무리될 예정이 7월 10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가 늦춰진 거고요. 그에 따라서 방학이 현재는 지금 9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7주로 좀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저희가 17일에 2학년 2학기가 개강을 하게 될 거고 이제 현장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방학 때 현장 실습을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 이후에 동계 방학을 맞게 되고 2학년도 마찬가지 사이클로 진행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1교시부터 총 이제 주간 수업이라고 하면은 9교시까지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교시는 9시부터 50분 수업, 10분 휴식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저희 5교시가 보통 점심시간인데, 이거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학과별로 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당이 저희가 지금 BTL 사업으로 인해서 임시로 지금 매점 앞에 아마 이제 식당 건물을 지어 놓으신 상황인데요. 이제 장소가 조금 이제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식사 시간을 학과별로 좀 유동적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과는 4교시부터 식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4교시나 5교시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야간 수업은 6시 반부터 10시 35분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과 성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은 기본적으로 중간시험, 기말시험이 있는데 이론 과목만 중간시험을 실시하고 이제 원래는 실습 과목의 경우에는 기말시험만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바뀐 내용이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중간시험 실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학기에 한정해서만 이론 과목의 경우에도 기말 시험만 이수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대학까지 동일하게 시험 성적, 출석 성적, 그리고 학습 과제, 평소 태도 종합해서 100점 만점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D 이상은 학점 취득이고 F 학점은 낙제로 취득을 하지 못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성적 구성은 시험 성적이 이제 70%가 되는 거고요. 출석 점수가 15%, 그리고 평소 점수가 15%, 이고요. 출석 점수 경우에는 수업 일수의 4분의 1을 결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교과가 F 처리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성적평가는 상대평가가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현장 실습, 융합 프로젝트 실습은 절대평가를 적용하고요. NCS 교과목들이 저희가 이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 수업에요. 그래서 NCS 교과목도 절대평가,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운영하는 수업도 절대평가이고, 또 이제 뭐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학과는 뭐 이제 저희는 학위 과정에는 해당은 없지만 그런 과목들은 절대평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NCS 교과목이 아닌 과목만 이제 상대평가가 진행이 되고, 대부분 이제 과목들은 또 NCS 교과목으로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 학기 학점 평균이 1.75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학사 경고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학사 경고를 3번 당하게 된 학생들은 제적 처리를 되게끔 이제 학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기마다의 학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거고요. 성적은 이제 시험 종료 후 고지드리는 기간 내에 학생정보 시스템에서 성적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별도의 성적표가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성적은 A+에서 F까지 성적 분포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과목의 상대평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A 성적을 줄 수 있는 거는 학생 중에 최대 30%입니다. 25%에서 플러스 5%까지 해서 최대 30%인 거고, B랑 C까지는 이제 교수님이 자율 결정하시는 거고요. D와 F 과목도 필수적으로 10%, 최소 5%까지는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 이제 가장 이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D나 F를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상대평가, 절대평가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대평가의 경우에는 F를 맞지 않도록 성적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출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입생 분들께서 사실은 우리 학교에 대면 수업을 했다고 하면 수강 신청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함께 했을 텐데요. 사실은 이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다 개별적으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학기 시작 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담당자로서 좀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수강 신청 방법은 여러분들 다 안내 드려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학생정보 시스템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시는 거, 학번과 초기 패스워드는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였지만은 이제 아마 변경하신 그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비밀번호 나중에 변경 하다가 이제 잊어버린 학생들이 있으면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로 인증받아서 비밀번호 찾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좌측에도 퀵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정보 시스템 링크가 있으니까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집에 있는 PC에 즐겨찾기에 좀 추가를 해놓으시고 항상 이제 들어가서 뭐 변동되는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그인 하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뜨시는 거고, 위에 학생 정보 시스템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좌측의 메뉴에서 수업 성적 하단의 수강 신청 탭에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아마 이제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있는 과목들을 이제 클릭해서 신청으로 넘기게 되면 하단에 표시가 되는 형태로 수강 신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다음에는 이쪽에 이제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최종 신청이 완료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은 뭐 해당 학과의 수업만 여기 표시가 되지만 학과를 변경해서 조회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학년, 다른 과에 개설된 교과목 수강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우리 대학은 해당 학과의 해당 반 수업을 이수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8번 항목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에 수강 신청 가능한 학점이 우리 학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를 하셔야 되고 최대 28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신 거고요. 요거는 학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준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학점이 C학점 이하 되는 학생 중에
재수강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수강 신청을 시스템에서 신청하시고 반드시 이제 재수강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거를 학과에서 결제 받으셔서 교학처에 제출하신 경우에만 재수강 신청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봉사활동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학점인정 신청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었는데, 요 학점인정 신청은 저희가 요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추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학적 변동입니다. 휴학과 복학, 등록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은 이제 등록금 납부를 뜻합니다. 그래서 1학기 등록금은 지금 이제 신입생분들은 이제 입학 예치금과 그리고 자녀 등록금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납부를 하셨지만 이제 2학기부터는 8월 중 이제 특정 기간을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 공지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등록금 안내는 문자와 그리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가 나가게 되고, 이제 안내 받으시는 계좌와 금액을 이제 계좌 이체하시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제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안 하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 휴학 신청을 하시겠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등록을 안 하고 학기 개시 이후 30일이 지났을 경우엔 저희가 미등록 제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적되지 않도록 등록금은 기간 내에 납부를 꼭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내드리는 사항들에 이제 뭐 집으로 우편을 보내드린다거나 문자 발송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변경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본인이 개인정보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휴학 복학에 대해서 안내드리면 이제 휴학 및 복학은 1학기 같은 경우는 3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2월에 이제 보통 이제 휴학을 하게 되고, 복학은 1월 달에 신청을 받게 됩니다. 2학기 같은 경우는 복학, 휴학 모두 다 이제 7월 한 달간 좀 신청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복학 시기, 휴학 시기 홈페이지에 공지될 때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휴학은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좀 나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군휴학입니다.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군대를 가기 위해서 휴학을 하게 되는 거고, 군휴학은 2년간 휴학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질병휴학이고요. 뭐 본인이 질병이 있어서 진단서를 이제 1개월 이상 받으신 그 직후에 그 첨부 서류로 이제 휴학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 질병휴학은 1년간 신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군휴학과 질병휴학 이외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 휴학은 통칭해서 일반휴학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휴학은 중간시험 실시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입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하게끔 돼 있습니다. 학과 적응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1학년 1학기 끝나고부터 일반휴학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학생분들이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군입병 통지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군휴학 신청해도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입영 통지서가 나오셔서 날짜가 확정돼야지만 군휴학을 신청하실 수 있고, 그 외에 입영하기 전에 입영 대기를 하겠다는 휴학은 일반휴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휴학은 중간시험 실시 이후엔 불가한 거고, 만약에 일반휴학을 하신다 그러면 방학 중에 휴학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반휴학을 하고 있다가 군휴학으로 또 변경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휴학은 1년이고 군휴학은 2년이기 때문에 휴학을 이제 그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거를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휴학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요. 학생정보 시스템에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메뉴는 이제 아까 학생정보 시스템 들어간 화면에서 학적 학생에서 휴학, 복학, 자퇴 신청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시면 휴학 신청 그 버튼이 있고요. 휴학 신청 이제 화면을 보시면 세부 구분은 뭐 예를 들어서 군의병이다. 그럼 군의병으로 선택을 하시고, 사유는 뭐 이제 몇 월 며칠자로 군의병을 하게 돼서 휴학 신청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시고, 군의병 같은 경우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입영 통지서를 첨부하셔야 되고, 질병휴학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휴학 신청 제출을 하시게 되면 하단에 이 지도교수님 승인, 학과장 승인 이제 프로세스가 눈에 보이게 되시는 거고요. 사실은 먼저 이제 우리 지도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휴학을 이러이러한 사유로 신청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산해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증명서 발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이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이 증명서 발급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인터넷 발급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팩스민원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이제 학생정보 시스템에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외부 이제 증명 발급 사이트에서 수수료 결제를 하시고, 이제 집에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 형태인 거고요. 팩스민원은 가까운 관공서, 뭐 동사무소나 아니면 뭐 구청이나 면사무소나 이런 이제 관공서를 찾아가셔가지고 담당 직원한테 팩스민원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관공서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게 됩니다. 인터넷 증명 발급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요. 학생정보 시스템 로그인 했을 때 증명서 발급이라는 링크 있고요. 여기를 타고 들어가실 수가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퀵 메뉴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저희가 주로 안내드릴 사항들이나 이런 거를 그 홈페이지 공지사항, 요 하단의 공지사항에서 주로 안내를 드리는데요. 공지사항 여기 플러스 기호를 클릭해 보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항상 공지사항을 잘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왼쪽에 퀵 메뉴도 항상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학생증 발급은 이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학과별로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제휴은행인 KB 하나은행과 이제 그 계좌 개설 및 그 학생증 발급 절차가 학과별로 안내가 될 예정이고요. 예비군 업무는 저희 대학은 이제 학생 예비군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관련 업무는 거주지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예비군 훈련 보류 신청 때문에 재학 증명서 발급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증명 발급이나 또는 교학처에 신분증을 들고 찾아오시면 예,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인터넷 증명 발급을 하실 때는 이제 대행 수수료가 있지만 교학처로 찾아오실 때는 무료로 발급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학점 인정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셨거나 중퇴하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학점 인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학점 인정 교과목도 반드시 수강 신청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점 인정 신청을 하실 분들은 신청 서류를 교학처에 학기 초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학생 중에 혹시 국가 보훈자 대상이 있다고 하면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장학금 수혜를 받으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요런 서류를 제출하셔가지고 수당 지급받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졸업을 목표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총 이제 2년간 4학기를 다니시게 될 건데요. 4학기 동안 취득학점이 90학점 미만이거나 교양교과가 90학점 안에서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졸업이 불가하니 반드시 학점 취득을 계산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필수 과목들, 교양에는 영어와 스포츠 리더십이 있었고요. 전공에는 융합 프로젝트 실습 1, 2 및 학과별로 필수 과목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필수 과목에 F가 있다 이러면 졸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졸업하시고 취업이라는 소개 목표 달성하실 수 있도록 학점 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성적 확인 및 강의평가는 기말고사 실시하고 고지되는 기간에 성적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성적 확인은 강의평가를 먼저 선행하셔야 성적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학기 강의평가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성적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학사와 여러분들 대학생활 안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장학 부분과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학처 서은희 대리입니다. 장학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으로는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교내 장학금은 대학 수석 장학금, 성적 우수 장학금, 보험 및 북한 이탈 주민 장학금, 폴리텍 가족사랑 장학금, 공로 장학금, 복지 장학금, 근로 장학금이 있습니다. 대학 수석 장학금과 성적 우수 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으로 선발이 되며 보험 및 북한 이탈 주민 장학금, 폴리텍 가족사랑 장학금, 공로 장학금, 근로 장학금은 5월 8일까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복지 장학금은 6월 중 공지될 예정이니 기간 내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외 장학금입니다. 교외 장학금으로는 국가 장학금과 외부 지정 장학금이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은 소득 8분의 이하 대상으로 성적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0구간에서 6구간까지는 전액, 7구간 60만원, 8구간 33만 7,500원이 수혜가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일반 상환학자금,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이 있으며 매 학기마다 학생께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장학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처 이정호 과장입니다. 학생식당 이용 방법 안내 드립니다. 학생식당 운영은 평일에만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식당 단가는 중식비는 3,300원, 조식과 석식은 3,000원입니다. 단 중식비에 한하여 대학 지원금 1,100원이 지원되어 학생 개인 부담금은 2,200원입니다. 식권 구입 방법은 학생 식당 내 비치된 무인 식권 발매기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금 결제는 불가하며 한 번에 최대 10장까지 구입 가능합니다. 또한 식권은 혼잡한 식사 시간을 피하여 사전에 미리 구입하여 주시길 바라며 식사 시에 식권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구입한 식권을 꼭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학생 식당 내 비치된 손소독제로 개인 위생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차량 등록 방법 안내드립니다. 학내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에너지 절약, 주차난 해소,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차량 우부제와 외부인 차량을 제외한 학생 및 교직원에 한하여 차량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오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 요일 운행이 불가하니 사전에 확인 후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은 본인 및 공동 명의 차량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 등록증 및 학생 본인 신분증과 함께 대학본부 2층 행정처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 chill,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